네, 계속해서 반도체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외국계 증권사들이 삼성전자 목표가 하향 있었고 반도체 겨울론에 대한 공방도 지금 치열한 상황이고 최근 반도체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가장 큰 게 이제 8월 초에 블랙엘 출시 지연 때문에 모멘텀이 좀 훼손된 게 가장 크고요. 여기에 중국 CXMT라는 그런 디램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DDR4 생산량을 좀 늘리면서 범용 제품 중에서 특히 DDR4 가격이 좀 많이 하락하면서 이게 우리 기업들은 사실 DDR4에 주력하고 있지는 않고요. 대부분 이제 DDR5만 주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두 가지가 전체적으로 투자 센티멘트를 약화시켰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3분기 실적이 하이닉스 마이크론은 되게 잘 나오는데 삼성전자만 실적이 좀 2분기 대비 둔화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전체 반도체에 대한 투자 심리에도 좀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블랙엘의 출시 지연 소식과 삼성전자의 실적 둔화 전망까지 반도체 주가를 짓누르고 있다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최근 그 젠슨왕 엔비디아 CEO는 그래도 신제품 블랙엘의 수요가 엄청나다라고 해서 투자 심리 다시 자극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실 지난주에 이제 일본 대만 기업들 좀 방문을 하고 왔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도 제일 관심 있었던 게 이제 블랙엘이 연내 출시되느냐 이게 제 관전 포인트였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서프라이 체인을 체크를 했는데 어제 젠슨항은 이미 양산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양산을 하더라도 그게 바로 이제 고객사한테 바로 공급되기 중간 단계가 이제 그 새로 바뀐 제품을 또 퀄리피케이션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퀄리피케이션 받을 제품을 아마 양산하는 거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으면 아마 연말부터는 본격적으로 공급하지 않을까. 그리고 블랙엘도 조금 상황이 변했는데 첫째가 기존의 제품, 칩넷 구조의 제품이 오히려 올해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동제품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동제품은 생각보다 TSMC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연내 공급이 되면 사실 이것 때문에 빠졌다면 다시 반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약간 이제 개조했던 미봉책 제품은 오히려 이 제품은 좀 늦어질 것 같아요. 저 제품은 이제 HBM 12단을 장착하거든요. 12단 장착하는 저 제품은 일단은 원래는 이제 통신사랑 일반 기업들이 수요가 많았는데 블랙의 기존 제품이 이제 연내에 나오다 보니까 저 제품에 대한 또 관심이 약간 또 줄어든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엔비디아 관련해서 이제 이 제품을 바탕으로 해서 엔비디아의 CPU를 장착한 GB200이라는 제품도 있고, 그리고 이 제품을 렉으로 만든 이제 NVL72와 NVL36U라는 제품이 있는데, NVL36은 일단 이번에는 생산 안 하는 거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 제품들은 저희가 봤을 때는 시장 예상보다는 좀 우려보다는 빨리 시장에 공급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체 투자 심리에는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핵심 제품들 시장 예상보다 우려보다는 빨리 공급될 수 있다. 엔비디아 신제품 모멘텀도 잘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 좀 뒤처지고 있고 최근에 해외 인력 감축 소식까지 들리면서 위기감 커지고 있는데 반등 모멘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 밸류에이션 하단 근처에 온 것 같고요. 이제 내년도 BPS 기준으로 PBR 1배를 지금 살짝 깼기 때문에 여기서 다운사이드는 물론 워낙 또 수급에 따라서 조금 깰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빨리 복원되지 않을까. 그래서 6만 원 초반에서의 다운사이드는 상당히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업사이드가 단기에 나올 수 있느냐는 결국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잠정 실적도 나오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우리 주요 디램 회사랑은 달리 이번 3분기 실적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이제 충분히 시장과 충분히 소통한 이후에 향후에 어떻게 이제 실적이 변할지, 즉 일회성 비용 같은 게 또 향후에도 나올지 아니면 이번 분기로 마감이 될지,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HBM에 있어서도 어쨌든 시장의 예상 이상의 좀 성과를 내는 게 확인이 되면 주가가 저희는 후행적으로 좀 오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당장은 좀 기간 조정이 필요한 국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기간 조정은 필요하다. 반도체 겨울론 결국 기업들이 실적으로 이겨내야 될 테고요. 다음 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희는 저희도 이미 리포트를 냈기 때문에 QOQ로 저희도 영업이익은 정체될 것 같고요. 근데 참고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보고서 낸 내용으로는 한 25% 정도 영업이익이 순정합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실적을 낸 게 이제 2018년이었는데 올해 3분기 실적까지 이제 확인이 되면 올해 실적은 아마 역대급
실적을 했던 2018년을 추월할 거라는 그런 시각이 생길 거고요. 그래서 한일 실적은 사상 최고의 실적을 그리는데 삼성전자는 전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망감들에 대해서 시장이 계속해서 저희가 봤을 때는 기간 조정을 좀 더 하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SK하이닉스는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되고 있고 삼성전자는 조금 보합권 부진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투자자분들 좀 헷갈리실 만한 부분이 최근 우리 반도체 수출 사상 최고치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반도체 겨울론이 나오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주가가 하락하니까 겨울론이 좀 더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2025년도에 내년 메모리 시장 전체 전망치는 가트너도 그렇고 저희 숫자도 있긴 하지만 대만의 트렌드 포스도 그렇고 합쳐서 내년에 사상 최고치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D램 같은 경우에는 1,200억 불에서 1,300억 불, 낸드 프레시 같은 경우에는 한 850억 불 정도 내년에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반도체 시장 전체를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전체를 사상 최고 규모로 예상하고 있는 상태에서 반도체 겨울론은 조금은 주가와 관련된, 그러니까 모멘텀이 꺾였다는 그 정도로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두고 저희가 계속해서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내년도 시장이 꺾였다고 보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다고 주가가 가는 건 아니지만 네. 최소한 실적에 있어서는 2025년에 시장 전체적인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차트 중에서 HBM 관련된 차트가 있는데요. 네. 그 차트 한번 좀 열어주시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제 반도체 겨울론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게 이제 범용 메모리 반도체가 안 좋다. 네. 이 내용이 중요한데요. 다만 이제 그 웨이퍼 기준으로 보면 HB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자료입니다. 제가 보면 빛이 있고 매출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HBM은 올해 기준으로 보면 빛 기준으로 한 5%, 시장에서 이제 HBM 매출액은 전체 D램이 20% 정도 됩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빛 기준으로 5%, 금액 기준으로는 30%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왼쪽의 차트가 웨이퍼거든요. 저희가 글로벌 웨이퍼 회사들을 체크해 보니까 HBM의 올해 웨이퍼 비중은 10%가 넘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생산하기에서 수율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웨이퍼의 상당수를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년에는 이제 수율이 좀 잡힌다고 저희가 예상을 한다면, 물론 HBM 12단을 만들면 또 수율이 더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지만, 최소한 내년에도 한 20% 가까이를 HBM 웨이퍼가 씁니다. 그러면 나머지 80%를 범용 D램을 만드는데, 이게 공급이 가능이 되기 힘든 구조거든요. 어차피 웨이퍼 증설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중국의 CXMT를 제외하고는 증설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25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봤을 때는 제로섬입니다. D램 웨이퍼를 가지고 HBM을 만드느냐 아니면 다른 거를 만드느냐인데 HBM을 저렇게 많이 만들어버리면 네. 나머지 D램 웨이퍼도 공급이 가행으로 가기 힘들고 웨이퍼가 공급 가행이 아닌데 칩이 공급 가행이 오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이제 좀 숫자 가지고 좀 말씀드리는 게 조금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자료를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주가는 모멘텀이 꺾여서 빠질 수는 있지만 최소한 내년 업황은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사상 최고의 매출액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내년 반도체 업황 사상 최대의 매출도 기록할 수 있다. 반도체 시장이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AI 기능 탑재한 태블릿 PC도 오늘 국내 출시하고요. 애플보다는 확실히 공격적으로 온디바이스 AI 생태계 확장에 나서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온디바이스 AI가 아직까지는 이제 열심히 기술 R&D를 하는 거는 중요하고 당연히 그 방향을 나가야 되지만 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실적에 영향을 주느냐가 네.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온디바이스 AI는 다 소프트웨어로 구현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 기업들이 실적에 도움이 되려면 온디바이스 AI가 하드웨어로 구현할 만큼 아주 이제 성능이 업그레이드 되는 그 시점이 와야지 우리 기업 실적에 영향을 주는데 네. 사실 온디바이스 AI가 있다고 해서 D램을 더 단다거나 새로운 모바일 HBM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는 거는 그냥 기업들의 일반적인 활동이고 이게 기업 실적 개선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동부분은 좀 중장기적인 어쨌든 방향성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온디바이스 AI 결국 실적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 증권사들 사이에서는 삼성전자 주가가 역사적으로 하단에 도달한 만큼 추가 하락할 여지 적다. 이런 점만 아까 센터장님께서도 네. 그렇게 분석을 해주셨고 지금 저점 매수 전략은 괜찮다고 보십니까?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2025년 최소한
1, 2분기까지 이제 좀 겨냥한다면 지금 주가에서는 저는 다운사이드는 적기 때문에 다만 이제 올해 연말까지 본다면 네. 약간은 좀 더 제가 봤을 때는 좀 저점 분할 매수를 하더라도 좀 연말까지 좀 시간을 두고 하는 전략이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연말까지 시간을 두고 좀 차분하게 저점 매수를 하는 거는 괜찮다. SK하이닉스 주가도 요즘 좀 주춤했는데 최근에는 뭐 엔비디아 주가와 괴리도 좀 느껴지는 것 같고요. 센터장님께서는 HBM 매출액 비중이 25%대까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던데 여전히 HBM 수요는 뭐 뜨겁다고 보시는 거겠죠? 예, 내년에 아마 하이닉스 매출액의 D램에서 HBM 비중은 뭐 30%가 훨씬 넘어갈 거고요. 그래서 HBM 비중이 올라가면 갈수록 전체적으로 이제 평균 판가가 올라가고 영업이익률도 좋아지고요. 두 번째는 하이닉스가 HBM 수율이 되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8단에서도 이미 제일 좋은 수율을 기록하고 있고 12단에서도 이제 양산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12단이면 또 가격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2025년에는 역시 뭐 내년에도 HBM이 아마 하이닉스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이미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HBM 매출이 얼마 안 되는데도 지금 이번 실적 나온 것만 가지고도 주가가 많이 좀 상승을 했는데 반면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여튼 우리 한국 시장에 있다 보니까 좀 역차별을 좀 받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SK하이닉스 뭐 HBM3 8단에 이어서 12단 제품도 양산에 먼저 하면서 좀 앞서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 뭐 결국에는 실적에 바로 반영이 된다고 봐야겠죠. 일단 12단 시장이 사실은 제가 초기에 보여줬던 그 HBM이 장착된 엔비디아의 이제 블랙엘 200A에 장착 예정이었는데 이 제품이 원래는 연말 출시였는데 기존 제품이 또 생각보다 수율이 잘 잡혀가지고 기존 제품을 먼저 냅니다. 그래서 12단이 장착된 제품은 이제 내년 상반기 정도에 낼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HBM 12단 제품의 양산을 내년 초로 지금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12단 제품은 저희가 봤을 때는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이 형성될 거고 최소한 그 형성된 시기에 시장 이상의 성장을 하이닉스는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HBM3 그 12단 제품 2025년부터 본격 실적이 반영될 수도 있다는 점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대만 TSMC도 뭐 17일에 3분기 실적 발표할 예정인데 올해 뭐 3분기 실적이 역대 최고를 달성할 것이다. 뭐 이런 기대가 높던데요. 네.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어차피 7, 8월 달 매출액 공개를 했고요. 두 달치 매출액 평균치를 2분기랑 평균치랑 한 사람이 이미 13% 증가했고요. TSMC가 가이던스가 이제 10% 이상 증가였거든요. 2분기 대비. 그래서 뭐 사상 최고의 분기 실적 230억 불 저희는 예상하고 있고 올해 TSMC 매출액은 한 866억 불로 전년 동기 대비 25% 사상 최고의 매출을 기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새로운 공장 신축하고 램프업 스케줄을 감안해 보면 내년도 매출액은 또 TSMC가 또 사상 최고치를 재차 경신할 것 같고요. 내년도 매출액은 한 25% 정도 증가해서 한 1,000억 불 이상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SMC의 동무대가 당분간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TSMC의 동무대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반도체 주가 주춤하면서 반도체 소부장 주가도 좀 동반 부진을 겪고 있는데 반도체 소부장 쪽은 어떻게 바라봐야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메모리 업황 저희는 내년 좋게 보지만 또 이렇게 약간 또 우려하는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설비 투자,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올해 설비 투자를 좀 많이 증가시킬 계획이지만 약간의 이제 속도 조절 가능성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글로벌하게 본다면 인텔, 소니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는 25년에 내년에 설비 투자를 좀 많이 줄일 것 같아요. 그렇게 감안해 본다면 반도체 장비 쪽은 저희가 봤을 때는 특정 분야 쪽은 괜찮은데 예를 들면 HBM 쪽이든 아니면 3D 랜드 쪽이든 이런 쪽은 좀 괜찮지만 반도체 장비 쪽은 조금 모멘텀이 왜냐하면 속도 조절하는 기업들이 이미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삼성 파운드리만 하더라도 설비 투자를 좀 상당히 줄일 계획이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다시 이제 HBM이 주가가 많이 하락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블랙엘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뭐 전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저점 매수보다는 그로스가 상당히 있는 여전히 HBM 소부장 위주로 선별 투자하는 전략이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선별 투자를 결국 잘 선별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반도체 우려하는 시각 가운데는 뭐 9월에 D램 낸드 플래시 가격 두 자릿수 이상 하락률 보였다. 뭐 이 부분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지표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DDR4 제품이 뭐 10몇 프로 빠지고 MLC 제품 낸드가 빠지고 이건 사실 우리 기업들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시장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이제 일반적인 스마트폰에 장착을 하는데 DDR4는 완전히 초저가 스마트폰에만 들어가는 중국 CXMT 이런 기업이 만드는 거라서 네. 그쪽에서 이제 물량을 좀 밀어냈기 때문에 거기서 하락하는 거랑 실제로 우리 기업들이 주력하고 있는 DDR5 그다음에 서버 D램 DDR5 요 시장은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약간 이제 나오는 그 내용과 실제 펀더멘탈하고 좀 격차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물론 이제 아주 초저가 내 것이까지 가격이 오를 정도로 업황이 범용 제품 수요가 좋으면 더 좋지만 네. 그게 안 좋은 거는 이미 스마트폰 PC가 저성장하는 건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런 내것이 제품과 관련된 가격을 가지고 우리 기업들의 향후 실적을 논하는 거는 조금은 이성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합리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레거시 제품 가격으로 우리 그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을 좀 우려하는 것은 뭐 적절하지 않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HBM 컬 테스트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3E는 아직까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블랙엘이 이제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공급이 되면 내년부터는 이제 3 수요가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만 승인을 받아도 되지만 그래도 아쉬운 거는 작년에 HBM3, 올해 HBM3 모두 다 경쟁사보다 이렇게 특히 마이크론보다도 네. 늦다는 거는 좀 상당히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 그 반도체 이제 남은 하반기가 4분기밖에 없는데 하반기 반도체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오는 게 좋겠습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에도 시장 자체는 아마 역대급 파운드리도 그렇고 메모리 반도체도 그렇고 내년도 시장이 저는 올해보다 훨씬 좋고 이 규모가 이제 역대급 수준이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록 주가는 하락했지만 그리고 주가락의 중심에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제 블랙엘의 출시 지연인데 블랙엘도 연말에 이제 공급이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2025년 시장도 괜찮고 그다음에 이제 늦어졌던 블랙엘의 모멘텀도 다시 어쨌든 부활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겨냥한 특히 HBM이든 AI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저점 매수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년 2025년 반도체 시장 역시 긍정적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